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자바로 코딩을 할 차례입니다. 저희가 전 시간까지 했었던 내용들을 볼게요. 전 시간까지 했었던 내용들은 딱 여기까지를 한 겁니다. 리소스라고 하는 폴더 밑에서 보드 매퍼 파일하고요. 보드 매퍼 파일과 마이바티스 config.xml 두 가지 파일을 우리가 여러 가지 설정들을 여기다가 작성을 했어요. 마이바티스 컨피그는 상수들을 정의를 했어요. 테이블 이름이 뭐냐, 컬럼 이름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했고요. 그것들 이외에도 우리 패키지 이름, 보드 클래스의 그 패키지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것들 외에도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 설정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단은 상수들을 정의하는 목적으로만 사용을 했고요. 보드 매퍼는 SQL 문장,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SQL 문장을 작성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원래 매퍼라고 하는 게 그런 용도입니다. SQL 문장을 ID에 매핑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매퍼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개 파일을 보면 보드 매퍼에서는 일단 마이바티스 컨피그를 먼저 볼게요. 컨피그레이션 파일인데 마이바티스 컨피그를 보면 프로퍼티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프로퍼티에는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이름들이 네임은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매퍼에서 사용이 되고요. 네임이 사용된 곳에 실제로 문자열이 들어가는 거는 value에 있는 문자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value에 있는 값들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하고 동일해야 돼요. 그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ype aliases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edu.spring.ex2번.domain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클래스 이름만 사용하면 클래스를 어디서 찾겠다? 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클래스를 찾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를 설정한 게 마이바티스 컨피그고요. 보드 매퍼는 아까 요거 하나는 우리가 그 테스트를 해봤을 거예요. JUnit 테스트로 테스트를 해봤죠. 네. 이 SQL 문장을 SQL 세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어레이 리스트, 보드의 리스트를 리턴해준다. 우리가 리절트 셋을 직접 해석할 필요가 없다.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만 우리가 봤죠.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게시글 전체 검색할 수 있는 SQL 문장이 select from board order by BNO 내림차순. 그 다음에 글 번호로 게시글 하나를 검색하는 거는 select from table board where BNO가 뭐랑 같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달러라고 되어 있는 것과 샵으로 되어 있는 거를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달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마이바티스에 있는 상수를 의미를 하고요. 프로퍼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프로퍼티를 의미하는 거고 샵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파라미터로 전달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파라미터로 전달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파라미터로 전달하는지는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인설트 문장. 인설트 문장은 인설트 into 테이블 다음에는 우리가 인설트할 컬럼 이름들, 타이틀과 컨텐츠와 유저 아이디 인설트하면 되죠. 그럼 밸류도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타이틀, 컨텐트, 유저 아이디 이렇게 3개가 있으면 돼요. 3개가 있으면 되고요. 여기서도 이거는 프로퍼티로 정의가 되어 있는 값들이고요. 문자열들이고 여기가 실제로 파라미터로 전달된 그런 값들을 집어넣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문장은 업데이트 테이블, set,
타이틀 컬럼과 컨텐트 컬럼과 레그데이트 컬럼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BNO로 찾아야 돼. BNO. 그 다음에 뷰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문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테이블이에요. 업데이트 테이블. 그 다음에 뷰 카운트 컬럼만 원래 가지고 있던 값에서 더하기 1을 해주면 돼요. 여기도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냐면 글번호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삭제하는 거는 delete from 테이블 이름 써주시면 되고요. where 절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BNO로 삭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만들 거냐면 여기까지 되셨죠. 환경 설정을 끝낸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XML 파일에 대한 내용들을 끝낸 거고 이제 자바 리소스에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DAO 클래스를 작성할 패키지 이름과 DAO 패키지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쪽 클릭. 패키지를 먼저 만들게요. 패키지 이름은 add.spring.exe2번 persistenc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속 계층이란 뜻이죠. 영속 계층. src main 자바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 만드셔야 됩니다. src main 자바 밑에서 exe2번 persistence 영속 계층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ish 하시고요. 자, 그러면 패키지 만들어졌으니까 제일 처음에 인터페이스부터 만들게요. 인터페이스가 우리가 보드죠. 보드. 방금 만드신 src main 자바 폴더 밑에 있는 persistence 패키지 밑에서 보드 다우 인터페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할게요. 하나씩. 자, 우리가 필요한 메서드가 뭐냐면 리스트를 리턴해주는 java.util. 그 다음에 무슨 변수들을 갖는 보드 변수들을 갖는 보드 엘리먼트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리턴하는 어떤 메서드가 있으면 되냐면 전체 검색이죠. 그냥 select read라고만 할까요? read. 이 인터페이스는 크루드 작업이에요. 크루드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create, insert죠. read, select죠. update, 그 다음에 delete 작업을 수행하는 녀석을 크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전체 검색이 있어야 되겠죠. 보드 테이블에서 전체 검색할 수 있는 메서드가 필요하겠죠. 맞나요? 그렇죠. 자, 전체 검색을 할 때 전달해줄 파라미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리턴하면 되죠. 리턴은 보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의 보드. 자, DAO 만들었죠. DAO 만들었으면 오른쪽 클릭. New.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뭐 만들까요? 이번에는 클래스. 클래스 이름은 뭐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보드 다오 인플이라고 할게요. src 메인 자바 밑에서 패키지는 persistence 패키지 보드 다오 인플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클래스 이름만 주고서 바로 피니시 할게요. 자, 얘는 구현을 해야 돼요. 구현한다가 implements 누구를? 보드 다오를.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구현하세요 라고 나오죠. implement 하세요 라고 나와요. 왜? add가 같이 안 뜨나요? 같이 안 뜨네. fix가 안 뜨는군요. 만들면 되겠죠. 밑에서 만드시면 돼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read 이렇게
바로 나오죠. 컨트롤 스페이스만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오버라이드 하겠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 클래스에는 다오 인플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어노테이션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노테이션은 어떤 어노테이션을 붙일 거냐면 리포지토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포지토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게 지금 만드는 클래스가 영속계층을 persistence layer라고 하죠. 영속계층의 컴포넌트. 다시 얘기하면 DAO다.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다. 컴포넌트 임을 알려주는 어노테이션입니다. 이 어노테이션이 있으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패키지를 검색을 해서 얘네들을 스프링이 시작이 될 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환경 설정 파일, 컨텍스트 파일 볼까요? 컨텍스트 파일. 스프링에서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 파일은 두 개예요. 루트 컨텍스트 파일과 서블릿 컨텍스트 파일입니다. 루트 컨텍스트 파일과 서블릿 컨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두 개의 파일을 전부 다 열어서 볼까요? 루트 컨텍스트 파일은 우리가 오전에 환경 설정을 했었던 부분들이니까 기억나시죠? 루트 컨텍스트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데이터 소스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으세요 라고 했고 세션 팩토리 만들어서 관리하세요 라고 했고 SQL 세션 만들어서 관리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루트 컨텍스트 XML은 얘네들을 담당하는 거다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제가 persistence layer라는 얘기를 여기서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컴포넌트를 스캔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컴포넌트를 스캔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없고요. 게다가 그러면 서블릿 컨텍스트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보면 서블릿 컨텍스트에서 컴포넌트들을 스캔하세요 라고는 했는데 무슨 패키지만 스캔하고 있죠? 컨트롤러와 그 컨트롤러 하위 클래스들만 스캔을 하고 있어요. 그쵸? 컨트롤러와 컨트롤러의 하위 패키지들만 검색을 하고 있고 자, 우리는 무슨 패키지에서 만들었죠? persistence에서 만들었죠. persistence에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서블릿 컨텍스트에서는 DAO를 생성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네. 스프링이 시작이 될 때 그리고 디스패처 서블릿이 만들어질 때 디스패처 서블릿은요. 컨트롤러와 관련된 것들만 컨트롤러 패키지 밑에 있는 녀석들만 이거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as 디스패처 서블릿은 as 스프링 그리고 ex2번 그리고 컨트롤러 패키지와 그 하위 패키지의 컴포넌트들을 생성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른 패키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ex2번 밑에 있는 persistence 이런 패키지는
디스패처 서블릿이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블릿 컨텍스트.xml은 주로 디스패처 서블릿과 관련된 녀석들만 해주시면 되고요. 해주시면 되고 DAO,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녀석들은 루트 컨텍스트에서 해주세요. 서비스와 DAO 같은 것들은 루트 컨텍스트에서 해주세요. 그럼 루트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하느냐?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돼요. 쭉 내려오셔서 그냥 제일 밑에다 갈게요. 제일 밑에. DAO는 SQL 세션까지가 완성되어 있어야지만 DAO가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Azure, Spring, EX 2번 패키지, EX 2번 그리고 persistence 패키지와 그 하위 패키지의 컴포넌트들을 스프링 컴포넌트들을 생성하고 관리하도록 해주면 돼요. 누가 컴포넌트들을 생성하고 관리하느냐? 스프링 컨테이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디스패처 서블릿이 아니라 디스패처 서블릿까지도 생성을 해주는 스프링 컨테이너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태그를 사용하셔야 되냐면 컨텍스트라고 하는 걸 사용하셔야 되는데 아마 컨텍스트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까 서블릿 컨텍스트를 잠깐만 보시면 여기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루트 컨텍스트.xml에서 컨텍스트라고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얘가 자동 완성이 안 돼요. 얘네들밖에 사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이거는 지금 루트 컨텍스트.xml 보고 계시죠? 그쵸? 루트 컨텍스트.xml 보고 계시죠? 거기에 밑에 보시면 디자인 탭이 있어요. 디자인 탭. 디자인 탭을 클릭해 보세요. 디자인 탭을 클릭을 하시면 잠시만요.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요. 이게 없으면 제가 외워서 쓸 수가 없는데 잠시만요. 디자인이라고만 나오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군요. 헐. 어쩔 수 없네. 이거 직접 수정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잠시만요. 혹시나 에디트 이게 안 보이는군요. 프로퍼티 에디터. 잠시만요.
요렇게도 얘가 제대로 안 보이는군요. 이거 아닌데. 어쩔 수가 없군요. 여기를 직접 수정을 하실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루트 컨텍스트.xml을요. 루트 컨텍스트.xml을 이거 그냥 쓰기가 너무 힘든데. 제가 그 복사를 해서 GitHub에 올려드릴게요. 그거를 복사를 해서 쓰세요. 지금 그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이 루트 컨텍스트.xml이나 서블릿 컨텍스트.xml에서 태그 이름들이 정의가 되어져 있는 태그의 스키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 스키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 XML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bea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beans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beans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beans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가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느냐 그 정의가 되어져 있는 로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org, 스키마, beans 그 다음에 뒤에 더 있죠. 스프링 프레임워크, org, 스키마, beans, 스프링 beans 이 내용을 알아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태그는 beans라고 하는 태그가 아니라 어떤 태그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있다. 여기서 복사를 할게요. 여기서 서블릿 컨텍스트.xml 있죠. 서블릿 컨텍스트.xml을 보시면 자 이거는 지금 보고 계신 건 서블릿 컨텍스트.xml입니다. 여기에 XML 네임스페이스 컨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만큼을 복사를 하세요. 요만큼을 복사를 하시고요. 요만큼을 복사를 하시고 이 부분을 아까 루트 컨텍스트.xml에서 여기에다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제 더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더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컨텍스트라고 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스키마 로케이션을 더 추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부분은 어디냐면 서블릿 컨텍스트에 그게 있어요. 서블릿 컨텍스트에 뭐가 있냐면 여기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게 스키마 컨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쵸? 보이세요? 컨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 컨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게 이 마지막 줄일 거예요. 요만큼을 복사를 하세요. 요만큼을 복사를 하시고 그걸 어디다 넣어주시냐면 루트 컨텍스트에서 여기 따옴표 있잖아요. 그 따옴표에서 이렇게 내려버리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렇게. 주의하실 거는 따옴표가 시작하는 따옴표가 여기 있어야 되고요. 끝나는 따옴표는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그래야 XML 파일에 에러가 없습니다. XML 네임스페이스 XSI 그 다음에 XML 네임스페이스 컨텍스트 이 부분이 없었을 거예요. 이 부분 넣어주시고요. 이 부분이 들어가면 뭐가 더 추가가 되면 되냐면 beans
그 다음에 또 빈즈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컨텍스트, 그리고 또 여기에 컨텍스트,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면 돼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무엇을 사용할 수가 있냐면, 자, 이제 컨텍스트로 시작하는 태그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 태그들이 제대로 보이려면 아까 위쪽에 있는 환경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위쪽에 있는 환경 설정이.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뭐냐면 컴포넌트 스캔을 사용할 거예요. 컴포넌트 스캔을 사용할 거고, 우리가 스캔할 패키지가 어디냐면 as string ex 2번 persistence를 스캔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 태그 하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태그가 정의가 되어져 있는 네임 스페이스 정의가 필요해요. 그 정의를 쓰기 위해서 여기 컨텍스트 이렇게 넣은 거예요. 컨텍스트 이렇게 넣은 거고요. 얘를 사용을 하시려면 얘네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 외우고 다니지 못해요. 저도 이거 못 외웁니다. 마침 서블릿 컨텍스트가 가지고 있어서 XML 네임스페이스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스키마 로케이션 부분에서 복사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지금 루트 컨텍스트 XML에서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제대로 동작하시면 되는지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있어야 이게 있어야 나중에 주입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주입을 받을 수가 있냐면 persistence 패키지 밑에 있는 DAO inf를 주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시 DAO inf로 가겠습니다. DAO inf로 가셔가지고요. 네, 여기도 주석을 조금 더 써드릴게요. 루트 XML 루트 컨텍스트 .xml 파일에서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에 의해서 대책 자바빈이 생성 그리고 관리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도 있어야 되고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로그를 출력하기 위해서 거의 DAO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로그 출력하기 위한 변수 마련할게요. private static final logger slf4j 변수 이름 로거라고 하시고요. 똑같죠? 로거 팩토리 항상 로거 팩토리 점 get 로거 여기에다 클래스 이름을 보드 DAO input 점 클래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rivate static 하나만 더 정의를 할게요. final 스트링으로 하나만 더 정의할 건데 뭘 정의할 거냐면 보드 네임 스페이스
이 보드 네임스페이스를 이게 뭐냐면 보드 매퍼에 있었던 네임스페이스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여기에다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SQL 문장들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SQL 문장들 찾아야 하기 때문에 SQL 문장들 찾기 위해서는 네임스페이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이 뒤에다가 점 하고서 아이디만 붙여버리면 그게 SQL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거를 쓰려고 하지 말고 상수로 정의해놓고 쓰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라이빗 멤버 변수 하나를 정의를 할 건데 그 프라이빗 멤버 변수는 오토와이어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선언할 거냐면 SQL 세션이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SQL 세션. 자, 이거 뭐예요? 설명드렸죠? 이거 루트 컨텍스트.xml에서 루트 컨텍스트.xml 파일에서 관리되고 있는 관리되고 있는 자바 빈 셀을 주입받겠다, 인젝션 받겠다. 이렇게 선언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테스트에서 그 사용했을 때 그 방식이에요. 오토와이어드 방식.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할 일은 뭐냐면 로그 한 줄만 넣을게요. 로가.info 문자열 넣어주시는데 문자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 클래스 이름이 보드 기회의 인풋. 거기에서 무슨 메서드가 호출이 됐냐면 read 메서드가 호출이 됐죠. 아규먼트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할 거고요. 리턴을 우리 이미 테스트 끝났잖아요. SQL session select list SQL 문장은 네임스페이스에다가 무엇을 붙이면 되냐면 아까 이름이 뭐였죠? 저도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가 select all이었죠. select all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게 DAO 만드는 거 끝이에요. 네, XML 파일을 또 건드리긴 했어요. 루트 컨텍스트 XML을 또 건드리긴 했는데 얘를 하고 나면 DAO에서 해야 될 일은 이거 한 문장밖에 없어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루트 컨텍스트 XML에서 요거 한 문장을 넣기 위해서 이 한 문장을 넣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하는 태그 이름이 필요했어요. 얘 때문에 좀 복잡하긴 했는데 여기 위쪽에 이만큼이 추가가 돼. 여기와 여기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루트 컨텍스트에서 SQL 세션 팩토리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다른 곳에다가 주입을 해줄 때
해줄 수 있듯이 persistence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있는 컴포넌트들도 생성하고 객체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객체로 관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패키지 밑에 있는 클래스에는 repository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필요해요. 영속 계층이면 repository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 서비스면 서비스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클래스는 생성자를 누가 호출한다? 생성자를 스프링 컨테이너가 생성자를 호출해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성자를 여러 번 호출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호출해요. 한 번만.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스프링 컨테이너가. 생성자를 딱 한 번 호출해서 자기가 그거를 흰 메모리에 딱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드 다우 인플에서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죠. 우리가 JSP에서 보드 다우 인플 만들었던 걸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 싱글턴으로 만들기 위해서 프라이빗 스태틱 변수 선언하고 프라이빗 생성자 만들고 퍼블릭 스태틱 메서드 만들었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싱글턴으로 안 만들어도 돼요. 어차피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스프링 컨테이너가 얘를 싱글턴으로 관리를 해줄 거예요. 생성자를 한 번밖에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SQL 문장을 실행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 소스, 커넥션 풀이 필요해요. 그 커넥션 풀을 관리하는 객체가 누구냐면 SQL 세션이에요. 마이바티스가 가지고 있는 SQL 세션이 있는데 그 SQL 세션을 마찬가지로 다우 인플이 직접 생성하는 게 아니라 주입을 받아요. 이게 스프링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전에 JSP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서 데이터 소스 어쩌고 저쩌고 get 데이터 소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생성자를 호출해서 혹은 스태틱 메서드를 호출해서 데이터 소스를 가져온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서 커넥션을 연결하고 그런 작업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작업들. 근데 그런 작업이 필요가 없어요. 스프링을 사용하면서부터는. 생성된 객체를 나한테 주입해 주세요 라고 선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성되어져 있는 객체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디펜던시 인젝션,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주입받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언제든지 호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얘가 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테스트가 끝났어요. 그죠? JUnit 테스트를 통해서 SQL 세션은 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테스트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하면 셀렉트 문장 호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JUnit 테스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장도 제대로 동작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DAO를 직접 테스트를 해볼게요. DAO에다가 리파지토리라고 어노테이션을 줬는데 주입을 받을 수가 있는지 서비스에서 주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비스에서 주입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주입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주입을 받았으면 리드 메서드 호출이 가능한지 라고 하는 거를 JUnit 테스트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테스트는 어디서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코드를 작성하셨냐면 src 메인 자바에서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다우 인플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소스 코드 디렉토리 구조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스프링 다 끝나요. 코드만 디렉토리 구조만 이해하셔도 정말 절반은 끝나요. 절반. 퍼시스턴스라고 하는 이 자바 클래스들은 웹 서버에 올라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src 메인 자바예요. 서버에 올리기 전에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곳은 src 테스트예요. 테스트. 여기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테스트 클래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패키지에서요. 패키지에서 new 클래스 하나 만드시면 돼요. 클래스. 패키지로 되어 있군요. 클래스 이름은 이렇게 할게요. 보드 다오 테스트. 우리가 보드 다오만 테스트를 할 거니까. 소스 폴더는 src 테스트 자바고요. 패키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보드 다오 테스트.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게요. JUnit 테스트를 위한 클래스입니다. 여기는 JUnit 테스트를 위한 클래스이고요. 설정 3개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run with string 컨트롤 스페이스 JUnit 클래스 run 점 클래스. 그 다음에 골뱅이 context configuration. 자, 여기는 무엇을 넣을 거냐면 컨트롤 스페이스 하세요. 찾아보면 되죠. locations. 이게 배열이라고 되어 있죠. 배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자,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파일이 있는 위치라고 했죠. src main web app web inf 스프링까지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폴더가 하나 있을 수 있고 .xml context.xml 그 다음에 web.xml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web app configuration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면 스프링에서 JUnit 테스트를 실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면. 자, 여기서도 우리가 로그를 출력해 보면 좋겠죠. 여러 가지 로그들 출력해 보면 좋으니까. 로그 클래스 있으면 돼요. private, static, final, 로거라고 하시면 되고요. 로거 팩토리에서부터 만드시면 돼요. get 로거. 여기는 클래스 이름. 보드 다오 테스트죠. 그 다음에 멤버 변수가 하나 있으면 돼요. 멤버 변수 주입받을 거예요. 주입받겠다. 오토와이어드. private 무슨 타입으로? 보드 DAO 타입으로. 그리고 보드 DAO 이렇게 선언하시면 돼요. 아, 이거 임포트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부모 타입으로 쓰셔도 돼요. 부모 타입으로 쓰셔도 여기에 실제로 넣어주는 거는 보드 DAO 인프를 넣어줘요. 일단 그것부터 테스트를 해볼게요. 정말로 보드 DAO 인프이 들어올 수 있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테스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public void 시작해라 do 테스트를 시작해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하나만 출력할게요. 로가.info 여기에다가 보드 DAO 주소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드 DAO 널이면 안 돼요. 널이 아닌 값이 들어와야만 돼요. 그래야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으니까. 실행해 볼까요? JUnit 테스트. 네, 저는 JUnit 테스트 초록색으로 성공했고요. 콘솔 창 보면 실제로 생성된 건 뭐예요? 보드 다오가 아니라 보드 다오 인풀이에요. 그죠? 보드 다오 인풀이 생성이 되어 있죠. 그거를 보드 다오에다가 제대로 넣어주고 있어요. 오토 와이어드 인젝션이 됐죠. 이게 인젝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여기에 널이 아닌 값이 저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루트 컨텍스트에서 persistence라고 하는 패키지를 검색해라. persistence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컴포넌트들을 검색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하는데 그 패키지 밑에는 repository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붙어있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스프링 컨테이너는 여기를 패키지를 스캐너라고 했는데 그 스캐너는 패키지 밑에 repository라고 붙어있는 클래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생성을 해요. 생성을 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생성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보드 DAO를 넣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거기다가 보드 DAO 인프를 넣어주는 거예요. 부모 타입, 자식 타입, 이거 다형성까지도 다 고려가 돼서 보드 다오 인풀이라고 하지 않고 보드 다오라고만 해도 인젝션을 해주는 거예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되게 신기하죠? 아닌가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 무엇을 하실 수 있냐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보드 다오 점 메서드 딱 하나 있죠. 만든 메서드 뭐 있어요? rea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죠. 얘가 무엇을 리턴할까요? 어레이 리스트를 리턴을 할 거예요. 그죠? 어레이 리스트를 사이즈만 출력해 볼까요? 리스트라고 변수를 선언하시면 되고요. 타입은 보드 타입이죠. 보드 타입이죠. 이걸 리스트라고 하면 로거를 이용해서 로거.info를 이용해서 리스트 사이즈는 하고서 사이즈 하나만 출력을 해볼게요. 리스트.사이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실행해 보세요. JUnit 테스트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JUnit 테스트. 자, 이런 결과가 나와요. 셀렉트 문장이 어떤 셀렉트 문장이 실행이 됐냐면 select from board, order by, piano, DSC. 토탈 몇 개가 리턴됐다? 10개. 그러면 리스트 사이즈도 10개. 실행 잘 되십니까? 하나씩 출력하는 거는 그냥 뺄게요. 아마 보드가 제대로 왔을 거예요. 하나만 출력하고 싶으시면 그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 하나만 get 하셔가지고 출력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안 되시는 분? 잘 되시죠?
일단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고요. 쉬었다 하면